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오늘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아주 강렬한 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텍스트는 박웅현 선생님의 책 속에서 찾았어요. 책은 도끼다. 박웅현 선생님을 광고쟁이에서 작가로 유명하게 해준 바로 그 책이요. 매우 오래된 책이에요. 벌써 이 책 나온 지도 잠시만요. 2011년도에 출간이 됐으니까 세상에 벌써 이제 10년이 가까워 오네요. 네, 이 책을 통해 이 광고쟁이라고 스스로 일컬으시는 박웅영 선생님의 관점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미학적 지향이 극에 달한 소설,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늘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지상주의자이자 탐미주의자입니다. 책의 내용 또한 아름다운 청년 도리언 그레이가 늙어가는 게 아쉬워서 자기 대신 초상화가 늙어가고 본인은 만년 청춘을 유지한다는 설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좀 어렸을 때 보았는데 너무 좀 놀라웠어요. 충격이 좀 가시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시다면 아마 저처럼 이 소설의 스토리에 조금 압도당하셨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설 속 주인공은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소설 속에서 내내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에 대한 인생관을 잘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에게 있어 예술은 자연과 인생보다 월등하고 예술이 우리의 삶 그리고 자연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에겐. 그리고 미학은 윤리보다 우선이죠. 이는 삶이 예술에 남기는 파멸적인 결과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독설가로도 유명한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가 남긴 이런 말이 있어요. 충직한 사람들은 사랑의 변변찮은 면밖에 모른다. 그러나 충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의 비극까지도 안다. 오스카 와일드에게 있어서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예술가적인 예술가로서의 하나의 전 인생을 몰두하는, 전 인생을 내다 바치는, 내던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나 자신도 그리고 또 다른 인간 누구도 또 다른 추구해야 할 어떤 것들, 신앙이 됐던지 박애나 봉사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인류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예술적인 미에 대한 추구가 아주 극에 달았던 그런 삶을 찬양했죠. 어쩌면 본인도 좀 그런 삶을 살다 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확대해서 그의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술지상 그리고 탐미주의, 미에 대한 아주 극한의 추구, 극한의 몰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인생에서 본인이 정한 어떤 길에 대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전념, 몰두, 순도 100%, 200%의 삶,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걸 그의 작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어쩌면 또 이런 해석이, 자기만의 해석이 우리가 문학을 읽는 올바른 방식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오스카 와일드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나의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거죠.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소설 속에는 연극 배우인 시빌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무대 위의 그녀의 모습에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빌이 도리언 그레이에게로 푹 빠지게 됩니다. 드디어 무대 위가 아닌 현실 속의 사랑을 받게 된 시빌은 더 이상 연극을 하지 않게 돼요. 어째 좀 불안불안하죠. 그 연극 배우로서의 시빌, 연극 무대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도리언 그레이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예찬 사랑들을 받게 되고 둘의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시빌이 더 이상 연극을 하지 않게 된 거라는 상황입니다. 불안하죠? 도리안 그레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시빌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오늘 밤 난 난생 처음으로 내가 항상 연기해온 공허한 연극이 알맹이가 없고 엉터리인데다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밤 난 처음으로 로미오가 추하고 늙은 데다 화장을 한 것을 의식했어요. 과수원을 비추는 달빛은 속임수이고 무대 배경은 저속하죠. 내가 말하는 대사도 비현실적이고 내 말이 아닌데다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도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내게 더 높은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모든 예술은 단지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난 그림자에게는 넌더리가 나요. 네, 이런 대사입니다. 이 대사마저도 연극의 대사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로 인해 연극 무대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그녀. 종국에는 그 무대를 떠나게 된 시빌이 어떻게 되냐면 그를 그렇게 열렬히 찬양하고 사랑해 주었던 도리언 그레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시빌이 연극을 그만뒀기 때문이에요. 도리언 그레이는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연기를 좋아했는데 너가 내 사랑을 망쳐버렸다고 해요. 연기하는 너를 좋아했는데 너가 연극 무대를 뛰쳐나와 버려서 나의 사랑을 망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언 그레이는 연극 배우인 그녀를 사랑했고 연극 배우인 그녀를 사랑하는 도리언 그레이 자신을 사랑했던 겁니다. 시빌이 어떻게 했을까요? 추측해보세요. 시빌은 예술가였어요. 감정 기복 심하고 매우 감성적인 여인이었죠. 그녀는 그를 만나 그 전까지의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 거짓의 삶이 아니라 참된 나로 살아가고 싶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 당신과 함께. 이렇게 믿고 그대로 행동했는데 그 남자가 돌아선 겁니다. 아주 매몰차게. 내가 사랑한 건 너가 아니었어. 무대 위에 선 너였어. 무대에 서는 배우인 너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빌이
돌겠죠. 슬프겠죠. 결국 10일은 자살을 하게 돼요. 이 스토리는 10일이라는 이 여배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플라톤의 관점인 겁니다. 플라톤의 관점이 이렇죠. 모든 예술은 반영인 것이고 진짜 사랑이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낭독해드린 그 10일의 대사 속에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모든 예술은 단지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예술은 단지 반영,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실이 아니라. 플라톤도 예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정확히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예술은 반영인 거고 리얼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이런 따위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당대의 그 그리스의 그 많은 영국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한 아주 높은 가치 부여 이런 것들을 플라톤은 매우 싫어했죠.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좀 혼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견해가 이 10일이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 속에 녹아들어가져 있고요. 스토리 속의 10일은 그녀가 깨우친 것들로 인해 이런 또 유명한 대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연기를 하는 게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라고요. 그 역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도리언 그레이는 아주 잔인하게 답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내 상상력을 자극했었지. 그러나 이제 당신은 내 호기심조차 자극하지 않아.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예술을 망쳤다고 제 입으로 말하다니. 당신에게 예술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의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전에 이 책을 처음 볼 때 이 문장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었냐면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결혼을 약속해요. 남자는 매우 가난한 고학생이었고 여자는 부유한 집안에 딸만 있는 집에 첫째 딸이었어요. 남자는 급격하게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래서 그녀가 가진 모든 배경과 부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내가 사랑한 건 부잣집 첫째 딸인 너였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이 아니었어. 그러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왜? 사랑이 식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스토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내 상상력을 자극했었지. 이제 당신은 내 호기심조차 자극하지 않아.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예술을 망쳤다고 제 입으로 말하다니. 당신에게 예술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에게 재산이 없다면,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만 단편적으로만 읽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텍스트 낭독하기 위해서 다시 이 문장을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다시 꺼내서 들고 다시 음미해 보니 그렇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단의 뒷부분,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예수를 망쳤다고 제 입으로 말하다니, 이 부분에 더 제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과거에 너는 예수를 정말 이해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너였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예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열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너를 난 사랑한 건데, 이제 알고 보니 내가 알았던 과거에 너가 아니었구나. 어쩌면 나의 바램의 투영이었구나. 아니면 너가 이제 변했거나, 과거엔 그런 너였을지 모르지만 이젠 너가 더 이상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단순히 무대 위에서 좋은 연기, 이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난 너와 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나, 싫은 그런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유지할 수도 있겠죠. 꾹꾹 참으면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 이 찰나 같은 인생이 안타깝지 않은지, 아니면 이렇게 반론하실 분들도 있을까요? 찰나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참고 지내야 한다고, 눈 깜빡할 사이에 가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라고요. 지내다 보면 또 흘러간다고, 그렇게 죽은 영혼으로 살라고. 뭐 각자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거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들이 말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 텍스트가 어렸을 때 읽었던 때와는 지금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니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예술을 망쳤다고 제 입으로 말하다니, 당신에게 예술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잘못됐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당신은 내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녀 자신으로는 의미 있어요.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한 그런 모든 예술은 반영인 거고, 진짜 리얼 사랑, 리얼 삶이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한 그 인식에 따라서 또 제2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옳다, 아니면 제2의 삶이 옳다, 그런 건 없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 생각은 도리언 그레이도 맞고 11도 맞다. 도리언 그레이의 선택도 맞고 11의 선택도 맞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믿는 그 삶을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지 않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 책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죠. 이것은 오스카 와일드가 자신의 생각을 주인공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술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앞서 읽어드렸던 그 문단들이요. 소설의 구성도 딱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하니까 액자 속에 그림이 된다는 이야기가 오스카 와일드와 참 어울리죠. 그래서 자신은 액자 속의 그림으로 남고 그림 속의 인물이 변화하는 생을 영위하는 참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오스카 와일드와 같은 아주 그런 샤프한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결국 도리안 그레이는 죽은 11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결말이 11이 죽고 다시 도리안 그레이가 11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왜냐하면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아주 예술적으로 삶을 마무리한, 그리고 불멸의 죽음을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주 예술적으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리언 그레이는 자살을 선택함으로 국적인 생을 마감을 했고 현실에서 다시 예술의 영역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에는 영혼이 있지만 영혼에는 생각이 없다고 말해 왔다고 해요. 이런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우선 스토리만으로도 참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책장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알고 읽으면 구석구석 세밀하게 들어간 장치 구도들이 아주 매력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홍유연 선생님의 이 마지막 문단 읽어드리면서 마쳐볼까 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인생이라는 포도를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씨까지 다 씹어먹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이 박웅현님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다 꼭꼭 씹어먹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또 다른 책을 통해 온몸 가득 촉수를 만들어 인생을 남김없이 꼭꼭 씹어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남김없이 꼭꼭 씹어 즐기시길 바랍니다. 온몸 가득 촉수를 뭐 꼭 그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촉수 적당히 있으면 또 그것대로 괜찮지. 꼭 모두가 우리 광고 만드셔야 되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이 박웅현 선생님처럼 꼭 그렇게 온몸 가득 촉수를 세우고 살아야 되나, 그것도 좀 피곤한 삶 아닌가, 또 주변을 되게 피곤하게 하는 삶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인생을 남김없이 꼭꼭 씹어 즐기시길 바랍니다. 꼭꼭 씹어야만 즐거울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인생을 꼭 남김없이 즐겨야 할까요? 이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과도하게 주입되어 있는 건 아닌가. 자꾸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즐겁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조금 불운한, 불행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면 이 내 인생이 너무 뒤처지고 후진 것 같고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것 같고 너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 기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존재하듯이 강이 거기 있듯이 그렇게 산이 거기 있듯이 그렇게 흘러가면 되지. 뭐 꼭 그 안에서 어떤 엄청난 즐거움, 행복, 엄청난 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조금 버리는 것만으로 인생의 참맛을 더 알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사실 10년 전에 이 책 처음 사서 읽을 때는 이 박용원 선생님의 이 자신의 찬 어투 접하면서 미처 제가 그 기세에 눌려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머릿속에서 피어나지 못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저에게 그런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네요.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조금 더울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산에 가서 좋은 전기를 좀 받고 오려고 합니다. 무쪼록 어디에서든 누구와 함께 하시던 혼자 있으시던 그런 여유 있는 인간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내어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